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시장이 급격히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출하량이 줄어든 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약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시장 전문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출고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감소한 건 2017년 1월 이후 무려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당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침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설비 증설 현황으로 볼 때 더욱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8월의 감소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8월 동안 상위 10개 기업 중 5곳은 오히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5곳에 국내 3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재편이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도기 상태입니다. 국내 1위인 LG화학은 무려 80%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도 12.6%까지 올라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중국의 CATL로 33.3%가량 됩니다. 2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으로 23.2%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악재 덕분입니다. 현재 중국의 CATL이 시장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TL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와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꺾이게 됩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의 관계가 위태롭습니다.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테슬라에 공급이 됩니다. 테슬라 배터리의 100%가 파나소닉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 상하이에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공장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선택은 파나소닉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 대신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은 폭스바겐, 르노, 볼보, GM 같은 최고의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까지 함께한다면 파나소닉을 가뿐히 앞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을 위협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유력 일간지에서 조금은 독특한 한류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은 늦깎이 누나의 고백, 한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제목에서 한국어의 확산도 느껴지네요. 비록 누나라는 한 단어지만 원래 언어라는 게 작은 관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겠죠. 아무튼 기사를 쓴 사람은 프리랜서 기자인 니코 디존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국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013년 취재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명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한류 무관심자. 기사는 그녀가 뒤늦게 한류팬이 되면서 겪은 이야기로 에세이 성격의 기고문입니다. 우연히 접한 드라마 한 편이 한류,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이를 잘 드러낸 기사입니다. 기사는 한류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최근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문화의 중요성과 영향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문화의 인기 물결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킨케어, 그리고 음식을 통해 미국, 유럽, 중동에까지 다다랐다. 한류 또는 코리안 웨이브로 불리는 한류는 이미 색다른 것이 아니다. 한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의 무형의 힘이 되었다. 나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후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한류가 지난 2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에 비해 나는 늦깎이 한류팬이다. 지난 7월 미국에서 본 태양의 후예. 나는 3일 만에 16개 에피소드를 모두 봤다. 잠을 설칠 때 나는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봤다. 이 드라마에는 나이 차가 많은 연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 표현됐다. 미투 운동이란 사회적 이슈도 함께. 기사는 이어 한국 드라마의 구성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힘들게 하는 한국 드라마의 요소라고 짚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엔딩.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느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다시 힐러를 시청했다. 내 오른쪽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나는 계속해서 봤다. 7월부터 10개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 11월에야 일 때문에 드라마 시청을 중단한 상태. 한국 드라마 시청자는 시간적 여유와 체력, 그리고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드라마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내용을 끌 때도 있고 비현실적이거나 스토리라인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수준이 높다. 주제가 무겁거나 단조롭다고 해도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고 구성이 잘 짜였다. 연출과 연기도 훌륭하다.
로맨스는 잔상이 오래 남는 장면들을 적당히 배치하면서도 이야기의 전개 속도는 빠르다. 언제쯤 끊어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기사는 이어 한국 드라마가 가진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많은 한류 팬들이 겪는 하나의 당연한 과정이라 말하죠. 한편 한국 드라마는 친숙함과 더불어 이국적인 매력도 동시에 존재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친숙한 요소를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이질적인 요소도 가미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별에서 온 그대는 누구나 공감할 법한 애틋한 사랑을 다루지만 별에서 온 평범하지 않은 세계관은 이질성을 보여준다. 드라마, 스타, OST 뮤직비디오, 콘서트, 주인공의 인터뷰, 각종 뉴스 등 나는 유튜브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찾아보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친구들에게 잠들기 전 한국 드라마를 보는 습관에 관해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이는 한류 여정의 과정이라 확인해준다. 마닐라에 돌아온 후 길이 막힐 때면 드라마 OST를 듣는다. 한국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필리핀 말도 한국말처럼 들릴 때가 있다. 이제 주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전념한다. 한국어가 늘어 한국에서 지창욱을 인터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 후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기자. 그 목적은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보기 위함이라 밝히며 기사를 마칩니다. 한국 드라마는 초기 한류 붐을 이끌었을 때보다도 더 발전하고 있죠. 장르는 세분화되고 기존의 약점으로 꼽혔던 장르물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사심을 조금 보태 말하자면 과거 KBS 등에서 했던 정통 사극이 사라진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꼭 퓨전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장르도 잘 발전시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정통 사극도 한류 드라마의 경쟁력 있는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세계화되면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는 국내 시청자라는 점. 제작자들이 이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도 합니다.